어느 남자가 문득 정신이 들어보니 전에 본 적 없는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늘어선 빌딩과 오가는 자동차는 우리의 세계와 다를 게 없었지만 하늘은 너무나 푸르고 공기는 맑았습니다. 숲과 꽃이 사방에 있었고 모든 인종이 섞여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신사. 그는 남자를 데리고 어느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커피 2잔 주세요. 남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당신이 누군지 물어봐도 신사는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글쎄요, 어디일까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어쩐지 나쁜 느낌은 아니어서 그렇게 둘은 커피까지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와주세요. 신사는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카페를 나가버렸는데 종업원 역시 친절하게 웃으며 그저 잘 가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졸지에 공짜 커피를 마시게 된 남자.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그 커피가 얼마였냐고 남자가 묻자 신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돈... 값? 그게 뭔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돈이 없는 세계, 돈이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돈이 필요 없는 나라는 일본 작가 나가시마 류진이 돈이 필요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소설의 형식으로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돈이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있나요? 도시 어디를 가든 모든 것이 공짜이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배가 고파서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했죠. 메뉴판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아요. 다 먹고 나서는 그냥 나가면 됩니다. 마트에 가면 계산대가 없습니다. 물건을 골라서 건네면 그걸 봉지에 담아서 그냥 줄 뿐이죠. 집이 없는 사람에겐 빈집을 그냥 줍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를 받으면 되고 배우고 싶은 게 생기면 가고 싶은 학교를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의무교육도 없고 심지어는 선생님과 학생의 구분도 없죠. 의무적으로 배워서 졸업증을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을 따는 과정들은 결국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이고 좋은 직장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요. 당연히 경쟁도 없고 빈부격차도 없습니다. 애초에 빈부를 만드는 소유의 개념 자체가 없죠. 돈이 없다는 하나만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범죄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범죄는 돈에서 기인합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렇진 않지만 사람을 협박하거나 죽이거나 남의 것을 탐하는 많은 일들은 깊게는 돈과 관련이 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사람은 더욱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돈이 필요 없는 나라에서는 심지어 법도 없습니다. 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도 과연 법이 필요할까? 폭력은 왜 폭력이 일어날까? 원망이나 증오는? 하지만 그런 것이 법이 있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법이란 사건이 일어난 뒤에 죄의 경중이나 죄의 내용을 판단하는 데 쓰일 뿐이지 않은가? 돈이 없는, 그래서 재판도 없고 범죄자를 그저 환자로 다룰 뿐인 나라에서는 굳이 법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범죄가 돈 때문에 일어나지만은 않죠. 사람을 탐하는 성폭력과 불륜에 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돈이 필요 없는 나라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도 없습니다. 책에 등장하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공은 돈이 필요 없는 나라의 주민인 신사의 집에 초대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내로 짐작되는 30대 정도의 여자분이 인사를 했습니다. 40대 후반의 신사와는 나이 차이가 꽤 있어 보였죠. 그리고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빠 하면서 뛰어옵니다. 아, 따님이 있었군요. 그럼 두 분은 부부시네요. 네, 분명히 이 아이는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생긴 아이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건 두 사람의 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없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른 일이라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신사는 알고 보니 다른 흑인 여성 사이에서도 아이가 있었고 그 흑인 여성은 아빠가 다른 또 다른 아이까지 데리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아주 복잡하지만 관계라는 것에 소유의 개념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사람으로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네, 하지만 상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보다는 서로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유지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돈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이 내용들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돈에서 비롯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돈 필요 없는 나라를 거의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죠. 북유럽입니다. KBS 다큐 오브작 자본주의에서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이정우 교수는 북유럽 국가의 별명이 탈상품 사회라고 합니다. 재화, 서비스 같은 상품으로 사고 파는 많은 것들이 북유럽에서는 상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육, 대학, 의료, 보육 이런 것들이 공짜입니다. 상품에서 벗어나서 공짜이기 때문에 탈상품입니다. 탈상품 사회니까 목돈이 필요 없고 그래서 재테크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요. 우리나라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불안감에 목돈을 모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나라에 산다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돈을 없애려면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면 작은 변화라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가 제인구달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서 대중 강연을 하셨었는데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설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인구달 선생님은 평생 그런 문제를 안고 투쟁해오고 계시니까요. 대답은 이랬습니다. 성공한 사례와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해주는 게 중요하다. 사소해 보이지만 공감 가는 작은 성공 스토리를 계속 들려주면 한 사람씩 변화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지금도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을 목표로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요. 에코빌리지를 지어서 자급자족을 하거나 지역 통화를 연구하고 발행하는 분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 그분들은 모두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자신도 이렇게 책을 내거나 강연을 하면서 조금씩 세상에 알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정말로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돈이 필요 없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형태로 상상할 수 있게 되면 돈이 필요 없는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돈이라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 때문에 인간은 물론 지구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걸 다 함께 지켜보면서도 당장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답답하고 슬픕니다. 하지만 마음 한 곳에 돈이 필요 없는 나라를 새겨놓고 늘 생각하고 상상한다면 언젠간 그걸 실천에 옮길 기회도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됐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돈 중심의 세상에 비관적이다. 그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현재에 맞게 고쳐 말하면 경제적 살인하지 말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본주의는 돈이 곧 신이고 이익 추구를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착취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야만적 자본주의 속에서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교황은 말한다. 이런 경제는 사람을 죽인다. 이것이 경제적 살인이다.